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인하되었죠? 그래요. 그렇다면 다주택자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을 팔아야 될까요? 그리고 무주택자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쳐다봐야 될까요? 아무튼 이 정부 들어서 집값이 많이 급등하였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집값이 많이 급등했어요. 이런 와중에 정부는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즉,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요,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완화 검토까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양도소득세를 완화를 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급등하였으니 거래세라도 인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죠. 어마어마한 중과세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집을 팔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매물 잠김 현상, 즉 매물이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판단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뭐 중과세니까. 따라서 다주택자들에게 빠져나갈 테로, 즉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기회를 제공하자, 아파트를 팔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쪽 발언 내용이고요. 제가 보는 점은 뭐 아주 간단하죠. 정부가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아주 뭐 간단하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에도 지방선거 있어요. 그러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표를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표를 모으다 보니까 집 소유자들, 집 가진 자들, 또 다주택자들 이런 표까지 조금이나마 흡입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준다고 전국민이라고 해놓고 12% 빼고 88%에게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라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잖아요. 이 12%가 집 가진 자들이고, 그렇죠? 다주택자의 가능성이 또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 아닐까요? 이제 이러한 사람들 표들 이제 흡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진 자들, 다주택자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자. 그래서 이러한 12%의 표까지 이제 또 흡입을 하자. 이러한 전략과 전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아주 간단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과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검토를 하면 과연 부동산을 팔겠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까요? 아마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놓고 본다면 이 정부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 얼마나 많이 올랐냐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는요, 부동산 규제 정책, 당연하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세 규제, 금융 규제, 투기 지역 규제로 부동산을 잡고 보자.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상승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가수요, 즉 투기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으로 잡자, 은행 융자로 잡자, 투기 지역 규제로 잡자, 못 사게 하자.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조세 규제를 놓고 본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강화, 취득세 중과세 강화를 했죠. 금융 규제, 대출을 제한했죠. 뭐 심지어 서울 같은 경우 15억 이상 된 아파트 아예 대출이 한 푼도 안 돼요. 또한 다양한 대출 규제를 했죠. 그리고 투기 지역 지정도 했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시장에 잘 안 먹힌다는 거예요. 잘 안 먹히니까 또다시 꺼낸 카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 200만 원. 규제도 하면서 주택 공급까지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금리도 인상이 되고 또한
심하게 대출 규제를 하니까 서서히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지금 축소되어 가고 있는 와중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양도소득세를 완화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참 정말 황당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지금 이 시국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면 가진 자들, 다주택자들, 부동산 투기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양도소득세를 완화? 지금 이 시국에? 봐라, 봐라 이거. 시간 지나면 다 풀어준다. 기다리면 무조건 올라간다. 라는 신호를 부동산 시장에 준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명확한 것은요. 양도소득세를 풀어준다고 해서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세금이든 뭐든 하락 공포에 의해서 매물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이 마당에 양도소득세를 깎아줄 테니 매물을 내놓아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신호는요. 부동산 시장에 첫째,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 이건 뭐 좀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또 풀어준다네? 야, 그러면 뭐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르겠는데 그러면 더 가지고 있자. 두 번째, 가지고 있으면 풀어준다. 다 풀어준다. 가지고만 있으면 다 풀어줘. 그러니 더 갖고 가자. 오히려 매물이 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죠. 다주택자 중과세를 풀어주네. 나는 1가구 1주택이야. 아유, 그럼 나도 뭐 다주택자 중과세 풀어주는데 나도 뭐 중과세 대상 아니면 그렇죠? 한 채 더 사야겠다. 나도 사야겠다라는 신호를 부동산에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무서워서 아파트를 빌라를 못 사는 거였어요. 근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풀어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 샀는데 이거 풀어준다네? 그럼 하나 더 살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매물이 더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매물은 감소되는데 매수세가 증가된다. 그러면 뭐 수요와 공급 법칙상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시국에 뜬금없는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 진짜 엉뚱하다는 거예요. 엉뚱해요. 그러하니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혜택 9억 원에서 12억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진짜 1가구 1주택자들을 위한 그러한 조치였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선에서 끝내야지 다주택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 완화 이러한 카드는 정말 부동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